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관객분들께 빨리 마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선물을 개봉이라 준비했는데 질문을 해주시는 분께는 유령 비누와 페이퍼 인센트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죠? 그럼 손 들어주시면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팔 아프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손 드세요. 꾸꾸님 보시고 제일 먼저 손 드신 분 지목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저기 맨 뒤에. 맨 줄에 흰 티셔츠인가?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드리면 되나요? 네.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유령단, 그러니까 빛이 있는 부분에서 장면에서 이한희 씨랑 박서담 배우께서는 빛을 등지고 있는 것 같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빛을 마주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안에 이제 감독님이 의도한 장치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후반부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엔딩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격리 처음에 전부 다 격리되어 있을 때도 그때도 이제 창문 타고 넘어 들어오시면서 그때도 빛을 등지고 서 있었던 것 같았는데 어디까지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의도가 된 거고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좌우대칭과 밀리미터의 세계를 구현하시고 의도 안 하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네네. 말씀하신 장면이 아마도 차경이 밖에서 외벽을 타고 건너서 중지 방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만약에 말씀하신 거라면, 만약에 그런 거라면요. 그렇다면 거기는 차경이 이제 발코니에서 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빛을 등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커튼 너머로 보이는 그 실루엣이 약간 굉장히 좀 낯설고 정말 유령 같은 느낌이면 좋겠다라는 이미지를 좀 바라긴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의도가 된 거였고, 두 배우가 마지막에 이제 난사하는 장면에서 빛을 등지고 있는 건 사실 우리는 이 일제강점기 시대를 승리의 역사로 기억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가 아니었고, 근데 제가 독립운동가들에 관련된 자료들과 많은 논문과 책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우리의 실패 역사가 아픔의 역사가 아니라 찬란함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들의 투쟁도 찬란했고 삶도 찬란했고 진짜 죽음을 각오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빠짐없이 찬란하였다. 그게 뭔가 벅차오른 느낌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 영화는 장르 영화고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고스란히 고증을 통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제가 받았던 그 뉘앙스를 정서적으로 전달을 너무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 마지막에 이 찬란함을 따라서 인물을 묘사하고 사건을 묘사하고 장소들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너무 찬란한 승리의 순간을 영화적으로 너무 담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컸었어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그래서 영화의 엔딩에 찬란한 승리를 묘사를 해서 넣게 되면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아팠었는지 다시 한번 환기를 하게 될 수 있는 역설적으로 그런 기회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일본을 이미 이겼죠. 우리는 일본에게 승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은 우리의 모든 문화 콘텐츠를 따라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글로벌한 리더의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찬란한 승리를 이뤘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찬란한 승리의 순간을 묘사를 하고 싶었고 그 찬란한 승리의 그 어떤 찰나를 사실은 실제하지 않았던 역사니까 약간의 영화적인 화법과 영화적인 느낌으로 뉘앙스로 영화 안에 명시하고 싶었고 그게 말씀하셨던 역광의 실루엣의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디테일에 빛나는 영화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봐주신 분이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럼 이번엔 제가
이한희 배우님께 질문자 골라달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유리코 사진을 들고 계시는데 그리셨나봐. 그죠? 아, 그림인가요? 그림이에요. 저희 잠깐 볼 수 있나요? 질문은 또 질문대로 해주셔도 감사해요. 돌려보는 동안 질문 좀 해주세요. 자세히 좀 볼게요. 저는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유령단이 전부 담배를 피잖아요. 근데 그 초반에서 이제 담배를 나눠 피기도 하고 또 담배를 이제 그 불을 켜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맨 마지막 장면에서도 또 혼자서 이제 그 담배를 피는 행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담배를 그 피는 행위에 있어서 유령단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또 그 이한희 배우님이 맡으신 그 역할이 이제 그 유리코와 담배를 나눠 피는 그 과정에서도 자기가 그 조선이 독립하게 되면 담배를 끊을까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유령단에게 담배의 혹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네네. 근데 유령단이라고 아까도 표현하셨는데 유령단이라는 말이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와 벌써 우리 영화 이렇게 팬덤이 생겨서 이름인가? 라고 죄송해요. 괜히 우쭐했네요. 흑색단을 말씀하신 거죠? 네 죄송합니다. 괜히 우쭐했네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유령단. 유령단? 유령단. 좋네요. 네, 그 담배 사실 뭐 영화를 만들면서 모든 순간 모든 어떤 매개마다 다 의미를 먹었다면 그거 약간 감독이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 정도로 제가 집착이나 결벽이 과한 사람은 아닌데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21세기 관객들이 영화 속에서 담배 묘사를 보는 게 사실 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담배는 몸에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근데 30년대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담배를 뺀다는 건 기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담배라는 건 정말 개인적으로 순간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위안의 도구였고 그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주 찰나적이지만 어떤 위안과 행복과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담배를 피고 있던 담배를 내가 뺏어 피고 내가 피던 담배를 주고 하는 이런 행위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뜨거운 허그나 뭐 뜨거운 뭐 악수나 뭐 포옹이나 뭐 입맞춤이나 뭐 이런 입맞춤이래요. 눈맞춤 네, 이런 시선을 교환한다고 아무튼 이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교감의 방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담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 차경이 웃으면서 사실 뭐 나랑 되찾으면 하고 운을 띄운 다음에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은 훨씬 더 뜨거운 말이었겠죠. 근데 약간 농담처럼 담배를 끊을까라고 말했던 건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이었을 텐데 제가 생각했던 박차경의 그 입장은 담배를 끊어도 그리고 우리가 담배 같은 이런 거로 위안을 받지 않더라도 나라를 되찾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진짜 각각의 우리 개인의 건강을 찾아서 좋은 거 먹고 많이 웃고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의 약간 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유리콘 역시 담배는 그때 가면 더 맛있어질 거다. 우리는 정말 개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할 거고 담배처럼 이렇게 중요한 게 좋은 게 또 어딨어. 두 사람 다 맞는 말이었겠죠. 사실 그 정도의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난영과 그 차경의 교감과 마지막 유리코와 그 차경이 담배를 나눠 피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모습들이 진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 소통을 했고 진짜 하나였는가를 제 방식대로 30년대 방식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연기한 입장에서 조금만 덧붙이자면 사실 저희 영화는 굉장히 온도가 좀 달라요. 다른 기존의 항일 영화와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동지 꼭 살아 돌아와 이런 말이었죠. 뭐 뜨거운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더 차갑게
그렇기 때문에 더 뜨겁고 더 함축적이고 더 세련됐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제 온도를 계속 식히는 과정, 나의 뜨거움을 계속 압축적이고 함축적일 수 있게 계속 나는 누르고, 그러면 관객분들이 해석하는 범위가 훨씬 넓어질 거다. 저 안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 내가 1차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궁금해지고 이 영화가 세련돼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고, 또 그런 실제로 대사를 많이 주셨고, 뜨거운 대사를 차갑게 하는 것.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는 저는 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비흡연자인데 계속 그 니코틴이 없는 담배로 제가 계속 훈련하면서 담배를 엄청 많이 폈어요. 근데 그 담배를 피면서 제가 또 흡연자들을 많이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그게 결국 숨이더라고요. 이게 이런 한숨을 쉬고 싶은데, 큰 숨을 쉬고 싶은데 공식적으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공식적으로 너도 숨 쉬고 싶어서 나왔어? 이렇게 정말 맛있게 숨을 쉰다. 그래서 이거구나. 근데 이 나의 숨이라는 게 거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나누는, 근데 가장 너무나 일상적인 톤으로 나의 생명과 나의 일상을 같이 공유한다. 이런 생각으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나중에 독립이 되면은 끊을까 하는 것도, 그때는 진짜 맘 편하게 숨 쉴 수 있겠지. 그때는 나 이거 안 해도 되겠지. 그때는 이렇게 숨어서 담배 피면서 숨을 죽이면서 숨을 쉬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껏 삶을 노래하면서 숨을 내가 쉴 수 있겠지. 네, 마음 편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배우님도 뭔가 좌우대칭과 밀리미터의 정교함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제가 호가는 게 좀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는 박수담 배우님이 한번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여기 하얀색 옷 입으신 네, 후드티 입으신 분. 맞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좀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 영화 중간쯤에 그 준지의 역을 맡은 설경구 배우님께서 조선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걸 부모님에게도 말을 하고 이제 유령인 지금 배우님 두 분에게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두 분 배우님의 유령에게 조선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준지에게도 조선은 다른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경구 배우님이 느끼는 조선은 어땠는지가 너무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너무 관객님께 죄송했던 게 약 먹을 시간이 제가 알람으로 맞춰놨는데 울려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영화 하고 보시는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지한테 조선은 태생이 이렇게 무라야마 가문의 7대 손, 전통적으로 명문가, 군인 명문가 7대 손으로 설정이 됐고, 또 어머니가 조선인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컴플렉스, 그리고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숨겨야 되는 어떤 비밀, 그래서 정체성으로 굉장히 혼란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영화에서 보시면 또 어머니가 또 아버지를 살해하고, 또 준지는 또 어머니의 자살을 강요하면서 더 막 혼란에 있었던 준지한테의 조선은 지우고 싶은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집착적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야만 그게 더 지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마지막에 없어진 나라라고 막 정말 강경도 강경이고 거의 뭐 저주를 퍼붓는 준지가 말했다는 그 조선은 정말 지우고 싶은, 저의 대사에 모여있던 강당의 청중들한테도 대사처럼 말을 한 거지만 본인한테도 한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이렇게라도 지워야 된다, 계속. 없어진 나라다, 조선은. 제 반쪽이 조선인데
이걸 채우려고 더 처절하게 발악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은 중지의 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준지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새학년 후 지성 백지후조. 그 말이 뭐냐면 아주 추운 겨울이 지나봐야 잣나무와 소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을 안다. 그런 말이었고 또 동우가 마지막에 그 불의한 것을 보면 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두 아주 짧은 말이고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그게 이 유령의 핵심이자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안중근 의사가 이제 정말 그 옥중에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 유령의 정신이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세찬 겨울을 그냥 견디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을, 봄이 되면 또 여름 되고 가을 되고 겨울이 되면 다시 봄이 올 거라는 희망을 그게 와야 그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12년, 15년이 되면 사실 그 희망을 품을 거라는 그건 거의 망상에 가까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처음부터 차경은 소나무와 잣나무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꿋꿋이 서 있는 그 세찬 바람을, 세찬 그 겨울을 견디고 있는 그 소나무와 잣나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서 있을 수가 있지?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지탱하고 있지? 라는 게 궁금했을 거고 그러면서 본인도 동화됐을 것 같아요. 나도 소나무와 잣나무로 이들과 연대하고 싶다. 나도 여기에 두 발을 딛고 뿌리를 받고 나도 같이 손을 잡고 이 거친 바람을 내가 한번 같이 맞아보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연대, 소나무와 잣나무들의 그 거친 겨울을 보내는 세찬 바람을 맞고 있는 그 연대가 저한테는 굉장히 그 연기하는 내내 궁금했던 감정이었고 또 그 연대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묵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안강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질문을 받고 나니 이 이야기는 하고 싶어졌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 안강옥에게는 부모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오셨었고요. 네, 얘기해도 되죠? 네네. 그 이미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감독님께도 여쭤봤던 게 이 이야기를 과연 다 드리는 게 관객분들께 이게 과연 맞는 길일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강옥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독립운동을 해오던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는 그 길을 가는 게 저의 곧 삶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세상에 가족도 그 누구도 없는 이 어린 한 친구, 이 친구는 아주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스스로 그 길을 계속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버텨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생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지키고 싶었던 저의 제가 잃었던 부모님을 항상 이 마음속에 품고 안강옥은 계속해서 그 길을 그 아픔을 꾹꾹 참으면서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굳건하게 가야 했고 갈 수밖에 없었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리코를 안강옥을 안아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준지의 조선과 이 그 박찬호가 안강옥의 조선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영화가 재밌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주의자로서의 조선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조선인이고 엄청 엘리트고 그런데
그 총독까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의 조선이란 천은호 씨는 은호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랄까요, 그 나라가 있고 개인이 있는데 이 친구는 조금 역설적으로 개인이 있고 그리고 나라가 있다. 어떤 이 우주를 형성해 나가는 방식이 사고가 좀 그런 식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조선 총독부의 통신과 암호해독 담당을 하는 근데 내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인은 이 정도로 뛰어나다. 이런 어떤 스스로의 어떤 자부심과 그런 것들을 증명해내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지만 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삶도 중요한 거죠. 정말 그 독립운동이라는 정말 그 큰 어떤 사명이 있지만 이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을 어떤 누군가는 열정적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는 어떤 체계적으로 만들어가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천계장은 조금은 소심한 캐릭터이긴 하지만 천계장에게 역시나 이 조국은 빼앗긴 나라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나라만은 아니고 정말 언젠가 찾아야 되는 나라지만 이 사람 역시 자기 개인 삶으로서 증명해내고 있다. 근데 지금은 돌아가야 되는 게 하나짱이 굶어 죽는다. 그래서 무조건 가야 하는 거죠. 사실 네네 하나짱을 지키고 나라도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잠깐 제가 첨언 하나만 할게요. 보통 제가 캐릭터 장명할 때 별 의미를 보통 안 담는 편이거든요. 그런 데까지 의미를 담는 그런 결벽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천은호 대장 캐릭터는 좀 약간 좀 남달랐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천은호라는 사람의 세계관을 좀 나름대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그래서 천은호 아까 봉투 쓸 때 한자가 나왔었는데 아마 다들 모르시는 한자였을 거예요. 천자는 일단 우리 천개 할 때, 다우선드 할 때 천자 한자를 쓰고요. 그 은자는 숨을 은자예요. 숨어 있다. 호자는 나비 호자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천개의 숨어 있는 나비라는 이 뜻의 이름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래서 평생 어렸을 때부터 친구 없었을 것 같고 공부는 잘했고 했지만 친구 없이 혼자 외톨이였는데 뭔가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꽃을 갈망하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름다워. 근데 하나짱을 만났는데 하나가 일본어로 꽃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침내 인생의 꽃을 만난 거죠. 그래서 늘 결핍이 있었던 천은호의 이 우주가 하나를 만나서 하나짱을 만나서 완성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은호에게 하나짱은 독자보다 더 대단한 어떤 밀리미터? 네, 제가 그렇게 막 의미를 막 꾹꾹 눌러넣는 그런 결격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왠지 오늘 밤새 얘기하면 장면마다 온갖 얘기 다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시간이 지났다고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자리는 흥행이 되면 또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간단하게 한 분씩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뵈니까 반갑고 여러분들 우리 구정 때 또 계속 개봉이라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 다 홍보해 주시고 좀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구이 하면 항상 걱정되는 게 늦은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잘 안전하게 조심히 들어가시나 이게 참 솔직히 걱정입니다. 네, 잘 들어가셨다고 글 남겨주시고 유령 태그 해시태그 샵 해서 그러면서 잘 갔다 전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고요. 이렇게 저희에게는 개봉날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정말 전에 비아드 시사도 있었고 언론 시사도 있었지만 정말 관객을 만나는 첫날이라서 저희 굉장히 설레기도 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영화관이나 한국 영화가 특히나 또 약간 침체기가 있어요. 사실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건 또 관객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컨텐츠가 또 나올 수 있도록, 또 이런 장르 영화가 또 나올 수 있도록 2023년에 첫 영화인 유령에 많은 힘을 보태주시고 첫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저희의 천군만마, 아까 저희 유령단, 네, 오늘 조직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개봉날이 되니 유리코가 안강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이야기할 수 있고 뭔가 속이 시원하면서도 또 아직 다 못다한 얘기도 많고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저는 정말 오래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극장에 오래오래 유령이 함께해야 저희가 아마 또 볼 수 있는 날이 만들어질 텐데 저는 이렇게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오늘 너무 재밌었고 저도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자리가 꼭 또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아까 무슨 얘기를 네, 정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래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청계장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감독님하고 많이 얘기하면서 이 역할을 만들어 갔지만 좀 내심 두렵기도 했고 정말 잘 이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너무 다행스럽게 애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 들어서 하나짱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고 여러분 정말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정말 여기 계신 배우님들, 감독님들, 그렇죠. 하트별 감독님들까지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때 이런 GV를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자리인 것 같고요. 우리 배우들 정말 배우들의 이 에너지가 여러분들 2023년 새해 시작하시는데 정말 힘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희 기운 정말 진하게 받으시고 정말 새해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사실 오늘 이제 개봉 첫날이어서 첫 관객분들이신데 저희가 몇 차례 시사도 했고 그리고 사전에 보신 분들의 이제 반응들을 좀 보면서 제가 여태까지 작업했던 그 어떤 영화들보다 좋아해 주시는 온도가 가장 뜨거운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가 저는 잘 열심히 만들어서 내놓았지만 이 영화가 이제 튼튼한 두 다리로 이 땅을 밟고 단단하게 걸어가고 달리고 다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사랑과 이 애정과 이 온도를 계속 식지 않게 오랫동안 많이 표현해 주시고 많이 주시면 더더욱 저희가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영화로도 또 여러 가지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인데 진짜 이렇게 끝까지 만석인 경우 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해서 저 요즘 좀 잘 울거든요. 한바탕을 울 뻔. 참을게요. 잘 참았어요, 저희. 그렇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유령단 분들의 활약을 앞으로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도록 하고요. 다른 관객분들도 재밌게 즐기시게 스포만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하고 퇴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깜빡했던 말이 그 스포였나 봐요. 알아서 잘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퇴장하시는 동안 박수로 보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투입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나오시면 안 되세요. 나오지 마세요. 아 그래. 나 이거 긍정도 너무 안 아파. 모르지 뭐. 연기 최고였다고 말해주고 나 너무 마음 아파. 아니 근데 따봉한 건 봤는데 본적 같지 않아. 빨리 이동해야 돼서. 이제 완벽하게 습득했어. 모르는 거 같은데.